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볼 건데, 요거는 문제가 좀 애매하게 한 10문제 정도 돼서 5문제 끊어가지고 2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헌법 제31조 1항은 취약, 진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 기준으로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능력으로는 차별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강조했죠.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고등교육 뭐 이렇게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들렸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 맞는 지문. 근데 여러분들 요게 그 정치적 중립성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대학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교육은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에 의한 생활 유지의 기조를 다지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뭐 쉬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 392번.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의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 입시 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내세워서 뭐 교육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찰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는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했으니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 동안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이수자에게는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건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이제 임용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럼 이제 재임용 거부를 당했죠. 근데 왜 내가 재임용을 거부당했지라고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를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재임용이 거부되는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원지휘 법정 지휘에 문제가 돼요. 이러면 그 대학 교원도 좀 서운하겠지만 배우는 학생분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393번. 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타인의 교육 환경을 최상 또는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학생들, 어떤 대학교가 망했는데요. 의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교에 의대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할 것까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포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의무교육의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자기 의무가 졸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3번은 최근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유형교드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범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예요. 맞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판례 중에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우리가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번이 답입니다. 2문제 정도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내외 교육 영역이다. 국가는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독자적인 고유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잘 읽어야 되죠. 학교 밖이죠. 밖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보다 우위하죠. 근데 거꾸로 써놨죠.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거꾸로 써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기본권이긴 하다. 맞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로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이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상 조세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기본권 관련된 문제인데, 1번은 또 비슷한 유형이죠. 초등교육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중등교육까지는 명문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2번
학교 운영위원회는 의무적 설치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임의적 설치든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임의적 설치 사항이든 의무적 설치 사항이든 다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비합리적이나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합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지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에서 의무라는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긴 하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니까 뭐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 수업권이 있고, 그쵸? 수업권에는 여러분들 그 수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수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학생의 수학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학생의 수학권이 이긴다라는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 또 깔끔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